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0일입니다. 요즘 경기도 광주 단독주택 가격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단독주택도 이번에 가격을 대폭 내렸는데요. 초기 분양 금액이 11억 9천에서 8억 9천까지 내렸으니까 가격은 3억이 내려간 금액입니다. 오늘 보실 주택정보 잠시 말씀드리면 1차와 2차로 총 22세대가 조성되고 있는 단독주택 단지고요. 지층을 포함 4층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대지는 87평, 연면적 72평으로 현재 보실 수 있는 세대마다 금액은 상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변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기반시설도 좋은데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전동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요약 설명 드려볼 건데요. 일단 태전동은 경기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산동이라는 지역까지 연결되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약 2만여 세대가 넘으니까요. 아파트 인프라가 가장 잘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전동 택지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차량 3분 정도로 가깝게 있어서 가까운 마트나 병원 등을 이용하시기 편리하고요. 태전동과 고산동 신축 아파트 인근 편의시설도 차량 5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 있어서 편의시설만큼은 경기도 광주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 바로 태전동입니다. 특히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만큼 학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태전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태전동 하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가 심하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출퇴근을 어디로 하시느냐에 따라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막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남이나 서울 방면으로 출근하시기에 태전동은 나쁘지 않다입니다. 출퇴근 시간 성남, 서울, 이천, 여주 방면으로 연결되는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진입하려고 태전 JC를 통해서 출퇴근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태전 JC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태전동의 교통은 불편하다 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대신 광주시에서도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램프를 일부 구간에 개통해서 태전 JC로 몰리는 차를 분산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 서울 방면 출퇴근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어서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잠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제 단독주택이 있는 단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태전동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지어졌던 지역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도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도로가 조금 복잡하다 느낄 수 있겠고요. 경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눈이 왔을 때를 걱정하실 겁니다. 다행인 건 주택들이 많은 곳이라 제설 작업은 충분히 잘 되는 곳이고요. 폭설이 오는 날씨를 제외하면 차량 이동에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들어와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 단독주택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차와 2차로 나눠진 단독주택 단지고요. 총 22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차 미분양 세대를 포함 8세대가 분양 중인 곳이고요. 전세로 나와 있는 세대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세대는 8억 9천에 분양 중인 세대입니다. 지금 손으로 체크해드리는 두 세대가 8억 9천에 나와 있는 세대고요. 중간에 있는 세대는 현재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촬영한 세대는 두 번째 집이고요. 8억 9천 세대랑 구조와 실내 면적은 같지만 옵션이나 정원 테라스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내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벙커 주차장으로 2대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장의 폭도 체크해보고 제가 차를 주차해보니까 문이 살짝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대신 3m 높이의 주차장이라 높이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앞에 도로가 넓어서 주차하시기도 좋겠습니다.
전기가 양쪽에 나와 있고요. 배전판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나와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주차장 안쪽으로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수납장을 설치하셔서 차량 용품이나 야외 용품 등을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은 따로 대문 없이 주차장 옆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벤치 수납 공간이 포함된 신발장 4칸이 설치되어 있고요. 벤치 의자 위로 전신 거울을 설치하시면 외출하실 때 옷 매무새도 다듬고 편리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면 바로 실내와 연결되는 구조고요. 이번 주택은 특별한 공간이 현관이랑 연결됩니다. 바로 멀티룸인데요. 웬만한 침실 사이즈의 공간이라 쓰임새가 많은 멀티룸이고요. 충고의 높이도 높은 편이라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멀티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공간이 성큰인데요. 폴딩 도어를 시공해서 공간 분리도 가능하고 정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수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실내 풀장을 아담하게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성큰은 지하 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지금 보고 계신 세대는 천장을 막는 시공을 했지만 8억 9천 세대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생각하신다면 천장을 막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멀티룸 바로 옆에 욕실이 있어서 좋았는데요. 작은 화장실 정도만 만들 수 있었지만 샤워도 가능한 욕실을 만들어서 멀티룸을 활용하시기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은 남향이라 채광이 꽤 밝았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을 시공했습니다. 건물 앞쪽으로 주택들이 있었지만 방향이 북향이라 1층으로 올라왔을 때 거실 창은 남쪽으로 시공되어 있었고요. 폭이 4m 정도라서 넓은 거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방 대면형 구조라서 답답한 거실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 공간이 포함된 주방 바로 앞에 식탁 자리를 잡았고요. 식탁은 거실 면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4인용 식탁을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디귿자 주방이라 동선이 나쁘지 않았고요. 면적에 비해 수납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세대는 기본 옵션으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광파 오븐이나 식기세척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8억 9천 세대는 기본 옵션으로 광파 오븐만 들어가는데요. 기본 옵션과 정원 테라스 구조 차이로 6천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탁기를 두시는 공간은 주방 바로 옆에 있는데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시죠? 저도 조금 아쉬운 공간이긴 했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연결되는 수납장이 세탁기 두시는 공간 바로 옆에 있어서 수납 공간은 여유가 있겠고요. 워시타워를 배치하시고 문을 하나 설치하시면 워시타워를 깔끔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계단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게스트 화장실로 사용하시는 아담한 사이즈였습니다. 정원 테라스는 거실과 주방 사이로 이동 가능합니다. 넓은 석재 테라스가 먼저 보여졌고요. 옆 세대에서 보여지는 창이 계단실 정도의 창이라 꽤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 11m의 넓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옆으로 정원이 또 넓게 있는데요. 정원의 면적도 좋았지만 같은 단지의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주변에 없어서 정원 생활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수도도 나와 있고요. 텃밭이나 화단을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있는 정원입니다. 8억 9천 세대는 석재 테라스 공간이 넓다는 점과 옆쪽에 잔디 정원이 없다는 부분이 다른 점이고요. 방문해서 주택을 보실 때 6천만 원의 가격 차이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전체 면적을 메인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픽스창을 포함해서 막히는 곳도 없었고요. 거실 방향으로 메인 침실을 잡아서 채광도 밝았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이고요. 간접 조명과 함께 침대 헤드월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은 다음 서브룸과 연결되는데요. 연결되는 중간으로 공간이 있어서 한쪽은 화장대를 배치하고 반대쪽은 수납장 2칸 정도를 설치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서브룸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좋겠고요. 면적을 봤을 때 꽤 넓은 공간이라 옷이나 침구 등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메인 침실과 서브룸 공간은 방과 방 사이로도 연결되지만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 문을 통해서 순환되는 구조기도 합니다.
욕실이 참 재미있는 구조로 분리됩니다. 아마 부부가 함께 욕실을 사용했을 때 불편했던 기억 한 번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욕실은 화장실과 샤워가 가능한 욕실, 그리고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욕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부부가 함께 욕실을 사용했을 때 불편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택은 지하부터 3층까지 면적이 비슷하게 올라오는 구조고요. 3층은 침실 2곳과 욕실, 그리고 아담한 베란다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베란다를 먼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콧바람 정도 쐬는 면적이고요. 쓰임새가 많은 공간은 아니지만 작은 공간이라도 3층에 있어서 잠시 바람 쐬기는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은 1층 거실의 면적과 거의 비슷해서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해 보였고요. 당연히 남향이라 채광도 밝았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난방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이 아닌 나무가 보이는 방이라 프라이빗한 침실입니다. 세 번째 침실이 있는 곳으로 공용 욕실이 있고요. 욕실의 면적은 샤워도 가능한 욕실이라 두 개의 침실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면적입니다. 환기창도 시공돼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실은 구조가 조금 특이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작은 침실로 보이겠지만 침실 옆으로 공간이 있어서 침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런 구조는 침대 공간을 안쪽에 배치해서 잠자는 공간을 아늑하게 꾸미시기 좋고요. 남는 공간에 책상이나 옷장을 일체형으로 배치하시면 정말 이쁜 침실로 꾸미기 좋습니다. 당연히 에어컨과 난방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경기도 광주 태전동 단독주택을 다시 한번 요약 설명드리자면, 일단 아파트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생활하시기 좋겠고요. 지층부터 3층까지 4개의 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모든 공간을 분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계단 이용하시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단독주택 보시기 어렵겠고요. 그리고 성남이나 서울 방면으로 자주 이동하신다면 태전동이 가까운 거리고요. 태전 JC로 진입하는 게 아침에 정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구간만 지나면 성남 서울 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천 여주 방면은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한 편이라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이 다운된 만큼 혹시 태전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